자,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는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원격 탐사 데이터는요, 사실 디지털 형식으로 기록된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항공 사진이 주로 원격 탐사의 주된 재료였기 때문에 그때는 하드 카피를 사용한 프린트아웃된 사진을 또는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위성 영상이 보급화되면서는 대부분 다 디지털 형식으로 기록되고 거의 모든 이미지의 해석과 분석이 디지털 처리에 몇 가지 요소를 항상 포함하게 된다고 보면 맞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디지털 이미지 처리는요, 컴퓨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포맷을 바꾼다든지 형식 변환한다든지 또는 보정, 자료 수정, 코렉션 하는 과정 또는 시각적 해석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디지털 인핸스먼트, 디지털 향상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최종 목표물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목표물과 대상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자동 분류라는 과정 등 아주 다양한 요소가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의 일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격 탐사 이미지를 디지털로 처리하려면요, 즉 컴퓨터에서 처리하려면 당연히 데이터가 컴퓨터 테이프 또는 디스크에 저장해서 디지털 형태로 디지털 폼으로 기록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물론 디지털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는 다른 또 필요 조건 하나가 하드웨어나 또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특히 이미지 어널리시스 시스템이라는 화상 분석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원격 탐사용, 리모트 센싱 용도로 개발된 그런 상업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몇 개 이미 개발되어 있고 몇 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다음 과정인 소위 위성 영상 처리 시스템 또는 위성 영상 정보 시스템이라는 과목에서는 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활용해서 위성 영상을 처리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우리가 얻어지는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가 어떻게 얻어지고 어떤 특성이 있는가 배웠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부터 배울 이미지 프로세싱 파트야말로 우리가 주어진 이미지를 가지고서 즉 해석가들이 그러니까 리모트 센싱을 공부하고 리모트 센싱을 다룰 줄 아는 전문가들이 이제 추가적인 인포메이션을 얻는 과정, 실질적인 영상에 대한 작업은 이런 이미지 프로세싱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성 영상에 대해서 적용하는 위성 분석 시스템, 이미지 어널리시스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프로세싱 그런 모듈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프로세싱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면 이런 네 가지 범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범주가 어떤 것에 해당되냐면 우선 첫 번째 전처리라는 그런 범주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이름에서 대략적으로 어떤 걸 거라는 짐작은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프리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프로세싱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지 향상하는 이미지를 좀 개선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지 향상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프로세싱들이 또 한 그룹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미지 변환이라는 그룹에 우리가 범주를 넣어서 또 프로세싱 모듈들을 또 이해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범주는 이미지를 분류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클래시피케이션과 어널리시스에 해당되는 모듈이 또 네 번째 범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요 범주에 해당되는 프로세싱 기법들 또는 프로세싱의
배경이 되는 이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공부해 나갈 거라고 보면 대략적으로 앞으로의 그 여러분들의 진행 상황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네 가지 범주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요. 우선 전 처리 함수들, 즉 프리프로세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런 프리프로세싱은요, 주된 자료 분석과 정보 추출에 앞서, 즉 말 그대로 프리프로세싱이에요. 그러니까 그 프로세싱 앞에 이전에 하는 그런 건데, 여기서 말하는 프로세싱이라는 건 그러니까 좀 메인 프로세싱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아주 주된 자료 분석과 정보 추출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들을 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보통 그 프리프로세싱, 전처리 그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전처리 과정도 크게 보면 또 두 가지가 보통 거기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사 보정이고요. 또 하나는 기하 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사 보정은 그 원어로 radiometric correction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하 보정은 geometric correction이 그 두 번째 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사 보정과 기하 보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연히 이것도 자세하게 또 내용을 살펴보겠으나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하면, 복사 보정 같은 경우에는요, radiometric correction 같은 경우에는 센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드문 경우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그 위성에 올려진 그 센서들의 결함이 항상 나타나고요. 그 센서의 불균질한 그러한 그 소위 반응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센서의 그 응답 또는 대기의 노이즈에 대한 데이터를 보정하는 것을 소위 radiometric correction, 복사 보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센서의 문제점을 보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대기권에서 나타나는 노이즈에 대한 데이터를 그 잡음을 보정해 주는 것을 소위 복사 보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사 보정의 목적 자체는요, 센서에 의해서 측정되는 어떤 그 반사된 또는 방출돼서 오는 그 radiometric 에너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반사된 에너지만 측정되어야지 그것이 센서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아니면 대기권에 의해서 왜곡된 것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과정을 복사 보정이라고 다 통틀어서 얘기하고요. 그 두 번째 캐테고리에 속하는 전처리 함수 안에 속하는 그 보정이 기하 보정인데, geometric correction은요, 우리가 그 촬영하는 그 대부분의 그런 그 위성 영상은 센서와 지구 간의 어떤 기하학적인 구도가 우리가 그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구 표면을 그 레이더 포인트를 내려다보거나 아니면 사이드 루킹을 보거나 간에 그 모든 지점의 그 위치가 실제 위치에 놓여져서 촬영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우리가 왜곡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기하학적인 왜곡을 보정하게 되고, 목적은요, 그 찍혀진 이미지의 그 픽셀 하나하나가 지구 표면의 실제 좌표, 예를 들면 위도 또는 경도로 정확하게 놓여지도록 변환하는 그 위치 변환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기하 보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처리라고 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은 복사 보정과 기하 보정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고요.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이미지 향상, 이미지 인핸스먼트 그 범주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미지 그 인핸스먼트 같은 경우는요, 그 영상 처리의 그 두 번째 그룹인데, 보통 목적은요, 말 그대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향상시키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사람이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해석과 분석을 돕기 위해서 이미지의 어피어런스, 외관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즉 이미지가 잘 보이도록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향상을 시킬 수 있는 함수의 예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론을 일단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즉 다양한 대상들 간의 밝기의 차이를 증가시켜서 우리가 보통 이런 방법은 그 콘트라스트 스트레칭이라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즉 대비 스트레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의 그 대상들이 서로 구분이 더 쉽게 되고요. 또한 이미지의 특정적인 공간 패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주파수에 해당되는 이미지라든지 저주파수에 해당되는 이미지 컴포넌트라든지를 우리가 서로 골라 또는 강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공간 필터링이라고 부르는 방법들입니다. 스페이셜 필터링 방법. 이미 스페클 노이즈를 지울 때 우리가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때 사용했던 에버리징 필터가 공간 필터링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하단에 있는 그림은 바로 콘트라스트 스트레칭을 통해서 외관을 확연하게 우리가 시각적인 해석과 분석을 돕기 위해서 이미지 인핸스먼트 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이미지와 우측에 있는 이미지는 동일한 이미지지만 밝기값 분포를 조절을 해가지고요, 콘트라스트를 좀 늘려줘서, 즉 동일한 대상처럼 보이던 것들이 서로 다른 대상과 그리고 그것의 구분이 바운더리가 어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금 대표적인 한 그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측은 로 데이터를 우리가 얻었을 때 그대로 RGB 세 개의 밴드를 RGB로 컴포즈해서 봤을 때의 결과고요. 그것을 각각의 컬러를 콘트라스트를 스트레칭 한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대상들이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방법은 또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미지 변환이라는 범주인데요.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 이미지 향상을 위한 것과 아주 비슷한 개념의 작업이긴 합니다. 방금 전에 소개됐던 두 번째 캐테고리 이미지 인핸스먼트랑 좀 유사한 개념이지만 좀 다른 점은 이미지 변환과 이미지 향상의 가장 큰 차이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에 한 채널 데이터 위성 영상이 밴드가 여러 개고요. 채널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한 밴드와 한 채널이 또 다른 독립적인 이미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로따로 연산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미지 향상 연산입니다. 방금 전에 소개됐던 이런 것들은 각각의 채널을 따로따로 향상시킵니다. 그게 바로 이미지 향상에서 쓰이는 그런 기본적인 연산의 특징이라고 보면요. 이미지 변환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이미지 변환은 여러 스펙트럼 대역들의 데이터에 조합된 처리를 사용합니다. 즉, 밴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밴드를 따로따로 우리가 연산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밴드들을 결합하거나 또는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끌어내는 그러한 소위 연산들은 다 이미지 변환,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프로세싱 범주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목적은요, 역시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즉, 장면에 어떤 씬에서요, 특정 대상을 더 잘 표시하거나 또는 또 강조하기 위해서 밴드를 결합하고 변형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그때 산술 연산들이 사용됩니다. 즉 어떠한 밴드와 어떤 밴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복잡한 연산, 산술 연산들을 통해서 특정 대상을 더 잘 보이도록 만드는 게 소위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작업들 중에 일부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스펙트럼 또는 밴드 레이시오라는 걸 구하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레이시오는 비율이죠. 즉 1번 밴드 대 2번 밴드의 그런 비율, 3번 밴드 대 2번 밴드의 비율 등등, 밴드와 밴드 사이의 비율 또는 스펙트럼 밴드는 해당
파장대가 있으니까 그 파장대역별 비율 등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는 보다 효율적으로 멀티 채널 이미지의 정보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방법인데,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그 주성분 분석법이라는 법이 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주성분 분석법은 원어로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그래서 요거의 약자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이죠. PCA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요 아래 그림이 PCA의 방법론의 개념을 살짝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그 도식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미지 변환의 대표적인 그 프로세싱 기법 중에 하나가 PCA라는 기법인데요. 지금 그 좌측에 그 소위 사각형 면이 7개가 쭉 늘어져 있죠. 지금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그 랜셋 TM 자료를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랜셋 TM 자료 같은 경우에는 7개의 밴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밴드 안에는 당연히 여기 100%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정보의 100%가 이 7개의 밴드에 들어있는 거죠. 원래 그 오리지널 원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의 그 정보를 하나도 잃어버린 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중에 3개의 밴드 안에서 3개의 밴드만 골라냈을 때 당연히 7분의 3 정도면은 한 그 40%라고 할까요? 또는 30에서 40% 사이의 그 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 7개의 밴드를 조합을 해서, 즉 스펙트럼들의 산술 연산을 통해서 어떤 3개의 새로운 밴드를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보통 우리가 주성분이라고 부르는 그 밴드인데, Principal Component 1 through 3, 3개를 구했을 때, 하지만 그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은 지금 여기 괄호에 표시된 것처럼 90%의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러한 그 변환을 하는 공식을 찾아내야겠죠. 그런 공식을 찾아내는 방법론이 소위 잘 알려진 주성분 분석법이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미지 분류 및 분석에 관한 범주에 속하는 그 프로세싱, 그 디지털 이미지 처리 기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그 위성 영상학 또는 그 원격 탐사에서의 최종 목적은요, 뭐 여러 가지 그 목적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대부분의 그 파이널 아웃풋은 모든 픽셀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픽셀에 있는 것은 숲이다, 농지다, 도시다, 아스팔트다 등등 분류해서 어떤 주제를 거기다가 할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최종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프로세싱들을 모아서 보통 이미지 분류 또는 이미지 분석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업들은요, 데이터의 픽셀들을 디지털적으로 식별해서 분류, 즉 클래시파이 하는 거죠. 그것은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결정해 주는 건데, 그런 그 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그 기법들을 우리가 이 네 번째 캐테고리 이미지 분류 및 분석 기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분류는요, 일반적으로는 멀티 채널 데이터 세트에 수행되고요. 지금 좌측 아래에 그림을 보면 A라는 그러한 그 위치에는 데이터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다중 분광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밴드가 여러 개 또는 채널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데이터인데, 그 각각의 채널, 그러니까 픽셀마다 여러 채널에 걸쳐서 정보가 있는데, 그러한 멀티 채널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그 분류 작업이 수행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세싱들은 여러 가지 또 방법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미지 각 픽셀마다 어떤 휘도 값이 있을 거죠. 그래서 밝기 값이. 근데 그 밝기 값의 통계적인 특성을 가지고서 특정 클래스 또는
theme을 할당하게 됩니다. 즉, 이 각각의 밝기 값의 분포를 통계학적으로 보건대 얘는 물이구나라면 물이라는 어떤 주제를 거기다가 할당 또는 클래스를 할당하고요. 이 밝기 값의 통계적인 특성이 또 다른 어떤 대상을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그러한 통계적인 특성을 갖는다면 그 클래스의 이름을 우리가 할당하는, 그래서 오른쪽 B와 같이 모든 픽셀마다 어떠한 지금 색깔로 표현된 영역들은요, 특정한 클래스, 예를 들어서 파랑색은 물로 구성된 지역, 빨강색은 농지, 초록색은 숲, 그리고 노랑색은 도심 지역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와 같은 분류된 모든 픽셀마다 특정한 클래스가 할당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고,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세싱 그런 처리 기법들이 바로 이미지 분류 및 분석에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디지털 이미지 처리 기법들입니다. 역시 이것도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어요. 이런 디지털 분류를 행하는 데는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어프로치는 감독 분류라는 방법이 있고요. supervised classification이라는 기법들이죠. 또 다른 기법은 무감독 분류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감독 기법은 사람이 감독을 하면서 하는 기법이고요. 무감독 기법은 사람이 감독하지 않고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자동적으로 분류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어프로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이 갖고 있는 당면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한 산수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 8빗 그러니까 한 픽셀을 우리가 보통 8비트, 8비트짜리 소위 그레이 스케일 넘버를 우리가 할당해서 픽셀에다가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즉 1바이트를 차지하죠, 한 픽셀이.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킬로바이트는 1000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 명확히 얘기하면 1024바이트가 1킬로바이트고요. 메가바이트는 또 그거의 1024배죠. 1024킬로바이트가 소위 1메가바이트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랜셋 TM 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7개의 밴드인 걸 압니다. 보통 랜셋에서 제공되는 풀씬이라고 부르는 한 장면이 있는데, 이 한 장면들은 보통 6000바이 6000의 픽셀 어레이를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한 픽셀은 8비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얼마나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7개의 밴드를 6000바이 6000으로 곱하면 몇 바이트가 되냐면 100만,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억 5200만 바이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메가바이트로 우리가 바꿔주기 위해선 1024 나누기 또 1024로 나누면 240 메가바이트 정도가 나오는데, 한 씬이,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가 240 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가요. 동영상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240메가 정도 되면은 어떤 동영상 크기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정도 크기의 이미지를 다루는 게 소위 위성 영상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성 영상 이미지를 다룰 때는 사실 영상 하나만 가지고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을 우리가 프로세싱해서 또 다른 변환을 해주고 또는 인핸스를 해주고 또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일반적인 영상 처리와는 조금 다른, 좀 더 많은 소위 큰 크기의 메모리와 또는 저장 공간을 갖는 시스템이 우리가 필요할 거라는 거를 여기서 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예측하고 들어가는 게 바람직합니다.